네, 문제에 이어서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나와 있고요. 판매수량 일수는 11년이 100이다. 해당 연도 비율. 여기는 마찬가지로 똑같은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였어요. 이거만 바뀌어 수량과 단가만 바뀌어서 평균을 100으로 했을 때 상대적 비율이다. 여기 하나 더 붙었네요. 2011년 A 제품의 평균 판매 단가가 B 제품과 동일했다. 100분의 100이 아니죠. 100이고 100이었다. 이거 나왔고요. 매출액은 단가 곱하기 수량. 네. 자, 이 문제도 제가 정확히 일단 한번 설명을 드린 후에 어떻게 이해를 하고 좀 더 파악해야 되는지. 네. 자, A 제품 매출액의 연평균 증가율이네요. 자, 12년과 연평균 증가율 하는데 12년 다른 거는 숫자만 바꾸니까 12년과 13년 사이의 연평균 증가율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보기요. 자, 연평균 증가율이니까요. 연평균 증가율이니까 네, 이걸 12년 13년 사이 12년 13년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요 뭐 기간에 따라 다르겠네요. 이제 18년까지 11년부터 18년까지를 친다면 이제 11년 18년을 기준으로 해야 되고요. 기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거 몇 년이든 간에 그거는 기준에만 따르면 되고요. 제가 푸는 거는 12년 13년간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겠습니다. 자, 증가율 어떻게 되느냐? 잠시만요. 증가율을 보려면 네, 그러네요. 네. 12년 매출액 분해 13년 매출액 빼기 12년 매출액이 되겠죠. 이렇게 되겠네요. 12년 이걸 구하려면요. 12년 매출액을 했는데 12년 매출액을 구하려면 자, 제가 앞으로 밑으로는 이제 12년 매출액 자, 글자를 줄여서 매출액 그다음에 단가 수량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글자로만 쓰겠습니다. 자, 12단 곱하기 12수 필요하겠네요. 매출액을 구하려면요. 여기는요. 13단 곱하기 13수 빼기 12단 곱하기 12수 필요하겠고요. 그렇죠? 자, 이 12단과 12수가 근데 나타내지는 게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되느냐? 12단은요. 단가 여기 있네요. 단가 11년보다 102.5 11년이 100이라고 그럴 때 102.5가 된 거죠. 12단은 그러니까 11단 곱하기 정확히는 이제 100대 100이오니까 1.025가 되겠네요. 그렇죠? 11단 곱하기 1.025예요. 반대로 반대로 아니라 13년 단가는요. 그러면 11단 곱하기 1.1이 되겠고요. 네. 이런 식으로 구하면요. 다 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12단은요. 11단 곱하기 1.025 되겠고요. 12수는요. 이렇게 볼까요? 곱하기 12수는 11수 곱하기 11이 100이니까요. 108 되겠네요. 아니 108이 아니라 1.08로 해야죠. 네. 그 다음에 13단 13수 보면요. 11단 곱하기 13단은요. 여기니까요. 13단 여기니까요. 1.1 되겠고요. 곱하기 13수는요. 11수 곱하기 A였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B제품을 썼네요. 자, A제품도 마찬가지니까 B제품으로 구해보겠습니다. 이미 숫자를 너무 많이 써서 고치기보다는 그냥 고치겠습니다. A로 하면요. 여기 1.025가 아니라 A니까 1.1 되겠고요. 여기도 1.08이 아니라 1.25 되겠네요. 그 다음에 13이니까 여기도 1.15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11수는요. 11수 곱하기 13수니까요. 13의 수는 1.15 아니죠. 수는 여기죠. 1.2고요. 자, 빼기 있네요. 여기다가 10이네요. 이거 그대로 복사하면 되겠네요. 11단
곱하기 1.1 곱하기 11수 곱하기 1.25 되겠네요. 자, 이거를 앞에 겹치는 게 하나 있네요. 11단 11수가 다 겹치네요. 그렇죠? 이걸 묶으면요. 11단 곱하기 11수 분모는요. 그럼 1.1 곱하기 1.25가 남고요. 여기는요. 11단 곱하기 11수를 묶은 다음에 보면요. 자, 크게 묶어야겠네요. 자, 이거는 1.15 곱하기 1.2 빼기 1.1 곱하기 1.25 되겠네요. 나눠지죠. 자, 증가율 그냥 이렇게 수로 구할 수 있게 되네요. 네. 수로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똑같은 미지수가 있었죠. 정확히 얼마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수량이 얼마이고 단가가 얼마인지. 그런데 11단 11수를 기준으로 묶이는 게 있어서 이걸 묶고 나면 이 지수만 가지고 증가율을 볼 수 있어요. 증가율이요. 증가율. 매출액이 얼마인지 모릅니다. 매출액을 구하려면 판매단가 지수만으로는 곤란하죠. 정확히 얼마인지를 나와야죠. 근데 매출액의 증가율 자체는 구할 수 있다는 거죠. 매출액의 증가율 자체는 이렇게. 1번 구할 수 있고요. 자, 일일이 쓰긴 너무 힘들 것 같네요. 보니까. 네. 자, 2번 A제품 매출액 대비 B제품 매출액 비율이네요. 자, 이 문제 여기 2번이 정답이죠. 2번이 안 되는 이유는요. 자, 앞에 묶일 수가 없는 게요. 네. 판매 단가는요. 11년 A와 11년 B가 동일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그대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게 여기서 11단 11수라는 건 이제 A의 11단, A의 11수였죠. 근데 A의 11단과 B의 11단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를 그대로 써먹어도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판매 수량은요. 쉽게 얘기해서 평균 단가는 A가 B가 얼마나 같으니까 뭐 11년의 평균 단가가 지수가 아니라 평균 단가를 그냥 만으로 놓고 해도 똑같게 나오고요. 뭐 10만으로 해도 똑같이 나오고요. 100만으로 해도 똑같이 나오는데요. 문제는 매출액을 구할 때 여기서 판매 수량은요. 판매 수량이 A가 100이고 B가 뭐 만일 수도 있고 뭐 B는 10이고 A는 뭐 10만일 수도 있고요. 이게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비율이 달라진다는 거죠. 네. A제품 매출액 대비 B제품 매출액이라는 것은 2012년 A의 매출액 분의 B의 매출액이 돼야 되는데요. 단가지수 자체는 똑같은 단위를 쓰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11단이라는 똑같은 단위를 쓰기 때문에 나눠질 수가 있는데 판매 수량은 이 똑같은 100이 100이 아니죠. A제품과 B제품의 판매 수량, 11년 판매 수량 기본 자체가 다르고 그걸 그냥 기준점을 삼아서 100을 삼았기 때문에 구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걸. 자, B제품 평균 판매 단가의 연평균 증가율은요. 자, 이거 여기 1번이랑 거의 비슷하죠? 여기가 오히려 매출액이 아니라 단가만 넣으면 되니까, 네. 단가만 넣으면 되니까 오히려 그대로 똑같습니다. 이해하기 완전 쉽고요. 자, 4번은요. 4번도 보면요. 2번과 비슷하죠. 근데 다른 점은 매출액은 판매 수량을 알 수가 없었는데 서로의 판매 수량 비율을요. 근데 문제가 아니라 2018년 판매 단가는요. 애초에 같다는 거죠. 두 개가. 이 100이란 단위 수치만이 아니라 완전히 같다는 거죠. 이게 100이든 10만이든 뭐 10이든 A와 B의 판매 단가 자체가 같기 때문에 비율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B제품 판매 수량의 연평균 증가율은요. 뭐 이거 135 같은 맥락의 보기입니다. 자, B제품만 판매 수량이기 때문에 다 판매 수량 B 뭐 이게 100이 얼마든 상관없이 B 기준으로만 하기 때문에 구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거죠. 연평균 증가율을 구하는데요.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됩니다. 한번 식을 제가 이렇게 한 것처럼 한번 식을 세워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근데 그 식을 세우는 건 이해하는 부분 가지고 문제를 풀 때는 제가 말로
이거를 구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문제 1번에서. 정확히 연도를 주지도 않았고요. 18년도 이걸 구하라는 게 문제가 아니죠. 이걸 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물었잖아요. 구할 수 있는지 없는지만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특히 뭐 1, 4, 뭐 1을 제가 예를 들었으니 3이랑 5는 어느 정도 하기 쉬우실 거고요. 2, 4번 한번 비교해서 식을 세워보시기를 권해드릴게요. 같이 나눠질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11년 A와 11년 B의 판매 수량이 다르기 때문에 지수만 100으로 같아 보이지만 그게 판매 수량은 실제로 다르다. 하지만 판매 단가는 지수가 100으로 같은 게 실제 판매 단가도 동일하다. 이렇게 넣었네요. 이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좀 이해를 돕기 위한 실력을 기르기 위한 스타일의 문제라고 할까요? 약간 뭐 실전에는 나오지 않았던 스타일의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히 이런 거 하나를 이제 보기로 넣어서 뭐 이런 표를 준 다음에 뭐 이것만 묻지 않죠. 여기서 뭐 정말 이걸 구할 수 있는지 없는지만 물었는데 이런 거보다는 여러 가지를 섞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2015년에 예를 들어서 뭐 2010 판매 단가 지수가 변한 적이 있다. 아니면 뭐 A가 이렇게 조건을 주고 나면 이제 A의 판매 단가가 B의 판매 단가보다 높은 적이 더 많다. 이런 식으로 다른 걸 판단하는 문제 보기와 같이 그런 선지를 주면서 이렇게 하나를 끼워 넣긴 하는데 뭐 이것만 이렇게 5개를 물은 적은 거의 없고요. 네. 하지만 그렇다고 넘어가야 되는 게 아니죠. 이거 하나 자체가 한 문제를 구하는 한 문제를 맞출 수 있는 그런 단서가 되기 때문에 이해할 필요가 확실히 있다는 거죠. 네. 이런 걸 실제로 다 이렇게 식을 세워서 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네, 1번 문제도 제가 식을 1번 문제, 2번 문제 다 식을 한 번씩 세웠었는데요. 네, 그걸 정확히 세워서 정확한 수치를 구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 수능 시험이랑 가장 다른 점은 그거예요. 수능이랑 비교할 것도 아니지만 수능 전체적인 그냥 수의 틀에서 보자면 수능은 정확한 답을 요구하죠. 문제를 물어도 정확한 수를 구해서 그 답을 요구하고요. 자료 해석은 그런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준값을 기준으로 이상이냐 이하를 묻는다던가 이게 맞느냐 틀리냐 이거의 문제 정답이 4가 맞느냐 틀리냐를 물으면요. 자, 수능에서는 이 문제의 정답이 얼마냐고 묻죠. 이 문제의 정답은 얼마냐 해서 1번에 1, 2번에 2 이런 식으로 해서 5번에 5 해서 묻는다면 자료 해석에서는 이거 하나의 보기로 경우에서 1번에서 이거의 정답은 4이다. 이렇게 옳은 것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면서요. 1번의 정답은 4다. 이 문제의 정답은 4다 준다면 우리는 이 문제의 정답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답이 4가 맞는지 아닌지만 구하면 된다는 거죠. 정답이 4가 아니면 얼마인지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정답이 4인지 아닌지만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근데 이런 걸 보면서 다 풀어서 정답이 3이네. 그러니까 1번 틀렸네. 이런 식으로 하면 시간을 분명 엄청 많이 소비했을 거고 자료 해석에서 원하는 스타일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네. 정답을 모르고 그냥 4가 아니면 4는 아니네 하고 넘어가는 게 가장 베스트라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합니다. 수학과는 다르게. 흔히 풀어왔던 정규교육에서 풀어왔던 수학과는 다른 점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네. 문제 3번의 정답 2번이었습니다.